2024년 3월 3일 미얀마 노동조합에 따르면 양곤, 흘라잉따야 타운십, 쇠딸린 공단에 있는 프레이 미얀마 크로싱 봉제 공장이 폐업하면서 노동자 197명이 실직하였다고 합니다. 이 공장은 이미 지난 1월 1일 잠정 휴업 상태로 있었다가 지난 2월 29일 폐업을 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이미 한 달 전에 폐업 사전 공지를 하였고 해고, 수당까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지난 2월 29일 일당 4,800잣, 최저 기본수당 1,000잣에 대한 30일치 최저 임금 17만 4천잣만 지급을 받고 근무 기간에 따른 해고 수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급 휴가비가 미지급되었고 폐업 사전 공지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업장 조정위원회 WCC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2024년 3월 7일 꺼친 인디펜던스 아미가 꺼친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며 와잉모 타운십에 있는 라이자 인근 국방부 기지, 모마욱 타운십 및 지나 타운십의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와잉모 타운십, 흑가시 마을 인근 교전 중 KIA 5여단은 리슈 민병대 지도자 쉐민을 사살하였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리슈 민병대는 현재 미얀마 국방부와 확실한 동맹 관계로 사망한 쉐민은 2023년 독립기념일에 미나웅울라잉 위원장이 수여하는 훈장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훈장은 국가의 중요한 공헌을 한 공무원 또는 인물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라고 합니다. 인도 정부가 인도 마니푸르주에 거주 중인 미얀마 난민들에 대해 이동 제한과 경제활동 제한 조치를 밝혔다고 합니다. 캄종 지역 치안판사는 난민들이 수용소에만 거주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명령하면서 어떤 사업이나 무역을 하는 것에 대해 허가하지 않으며 노동자 또는 도우미 등의 어떠한 종류의 노동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코노믹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제12차 인도 국회 5차 회의에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참여한 마니푸르 총리는 2023년 5월 3일부터 2024년 2월 27일까지 마니푸르주에 미얀마 난민 6,746명이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 중 259명이 생체인식정보 등록 후 본국으로 송환 조치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설명은 그동안 인도 델리 정부가 난민에 대한 생체인식 정보를 수집하는 명령을 거부해왔다는 미조람 주정부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향 망고 수출업체들은 부하모 목나 도로 구간 상황과 기상 조건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이에 현실적으로 수출은 무쇠 도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1990년 이후 중국향 미얀마산 망고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지만 코로나 발생 이후 국경 폐쇄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023년 4월 초 중국에서 미얀마산 세인떨롱 망고는 16kg에 120위안에서 180위안으로 거래가 되는 반면 미얀마 내수 시장에서도 5만 잣에 판매가 되고 있어 사실상 수출 마진이 약하고 농작 비용이 많이 들어 망고 농민들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4년 3월 4일 인도 정부는 2023년 8월 자금 세탁방지법에 따라 인도 업체를 상대로 고소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인도에서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중국으로 대규모 인간 모발 및 빌랑나무, 비료 밀수, 위조, 사칭, 밀수 등의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루카스 땅막리아나는 인도 미조람주 출신으로 지역 가라테 협회장을 하고 있으며 미조람 국경에서 인간 머리카락, 비료를 미얀마로 보내고 빌랑나무 열매를 밀수해왔다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9천만 루피가 넘게 예치되어 있는 은행 계좌 100개가 넘게 있었으며 현재 미얀마로 도피를 하였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인간 모발 산업은 지난 10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공식 수출액만 연간 약 2억 5천만 달러로 2022년에는 거의 10억 달러를 달성하고 앞으로 연 3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 모발 수출협회 회장은 일부 밀수업체들이 원자재 밀수를 하면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적발은 인도 정부가 미얀마 국경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폐지하고 미얀마 인도 국경에 펜스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밀수 단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24년 3월 8일 양곤 롯데호텔에서 MAI 프라이트 포워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MAI CEO 겸 CCO를 맡고 있는 타네스 쿠마는 앞으로 미얀마 통신사 아톰 및 미얀마 은행 UAB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자회사 캄보자 항공을 밍글라로 상호 변경을 할 것이며 계속해서 공격적인 국제선 운항 확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톰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통신편의 제공을 위해
MAI 투어리스트 심카드를 출시하였다고 합니다. 이 심카드 구매를 통해 저렴한 요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 무제한 통화 및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며 탑승객들이 MAI 항공편 또는 공식 대리점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UAB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무료로 UAB 월렛을 개설할 수 있도록 MAI 엑스트라를 론칭한다고 밝혔습니다. MAI 자회사인 캄보자 항공은 앞으로 밍글라 에비에이션 서비스로 공식 상호 변경을 하였습니다. 2024년 3월 9일 오후 4시경 꺼인주 미야와디 타운십 국경지역에 있는 봉제 공장에 포탄이 떨어져 여성 1명이 사망하고 남성 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부상자들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며 국경무역지역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어 계속해서 포격과 총격 소리가 들리고 있어 누구의 공격으로 인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부상자들은 미야와디 종합병원으로 후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3월 8일 미야와디 타운십 맥간의 마을에 있는 따바와 명상센터 내 병원에도 포탄이 떨어져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병원은 2년 전 개원하여 노인,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 버림받은 이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MNDAA는 2024년 3월 9일부터 3일 이내로 샨주 라우카이 타운십, 바마마을에 있는 주택 63채를 철거 명령하였습니다. MNDAA는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도로 확장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하여 일방적인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라우카이 타운십 바오빵 거리에서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 63채 중 5채만 바마족 소유이지만 주택에서 운영되는 상가 대부분이 바마족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이번 철거가 진행이 된다면 바마 마을은 사라지며 바마족도 사라지게 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샨주 북부 후시바우 타운십 남남 마을 주민들은 샨스테이트 프로그레스 파티 산하 무장단체인 샨스테이트 아미 놀스가 작년 대비 세금을 10배나 인상하면서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 지역 상가를 대상으로 작년 세금을 50만 잣을 징수하다가 올해는 500만 잣을 징수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전자제품과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상가는 작년까지 50만 잣을 내었던 세금을 갑자기 500만 잣을 내라고 하며 미납시 마을 떠나도록 명령을 하였으나 사정하여 400만 잣에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샨스테이트 아미놀스는 세금 징수를 하며 창고뿐만 아니라 꽁 판매하는 상가까지 세금 징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트럭을 포함한 개인 차량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남마을에서 약 7마일 떨어진 까웅해 타운십에 있는 샨스테이트 아미놀스 검문소에서 개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30만 잣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 소수민족 무장단체는 세금 강제 징수뿐만 아니라 신병 강제 징집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남마을에 있는 화교 300세대를 대상으로 신병 20명을 요구하고 30세대가 넘는 힌두교와 구르크아 공동체에 신병 5명, 약 100세대가 있는 무슬림 공동체에 신병 10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MNDAA는 샨주 북부 라우카이 타운십과 무세 타운십에 있는 친세우 국경무역게이트와 찐산찌와트 국경무역게이트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개 국경무역게이트는 1027 작전에 의해 MNDAA가 점령을 하고 중국 미얀마 국경무역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업체의 말에 의하면 국경무역게이트가 재개되긴 했으나 MNDAA 대원들이 도로를 폐쇄하고 교량이 파손되어 화물트럭이 중국에서 아직 들어오진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샨주 따치렉 타운십에 있는 왕퐁 교차로와 꺼친주 와잉모 타운십에 있는 깜빠익디 교차로를 통해 국경무역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MNDAA 측에서도 현재 사람만 통행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중국 정부는 쿤밍에서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와 뜨리 브라더우드 어라이언스 간의 4차 비공개 회담을 진행을 했으며 3월 11일부터 MNDAA가 국경무역 게이트를 재개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제35주년 MNDAA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국경무역 게이트를 재개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2024년 3월 4일부터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탕 내셔널 리버레이션 아미는 샨주 북부 일대의 아편 양귀비 재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2023년 12월에도 1027 작전의 일환으로 남캄 타운십 15개 마을에서 양귀비 농장 1000에이커 이상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TNLA는 미얀마 국방부 소속 반사이 민병대가 관리하던 아편 농장을 파괴하는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TNLA 성명에는 2017년 2월과 2020년 3월에도 이 지역 양귀비 농장을 파괴하면서 민병대와 교전으로 이어지기도 했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인터내셔널 크라이서스 그룹 9월 보고서에서는 TNLA가 최근 10년 만에 샨주 북부 대규모 지역을 점령하고 이 과정에서 주요 임무로 마약 근절 작전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TNLA 부사령관은 2015년 미얀마 언론사 이라와디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마약 근절 작전은 단지 아편을 없애버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국방부와 빤 사이 민병대의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교전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UN 마약범죄 사무국에서는 2023년 12월 미얀마가 아프가니스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 아편 생산국이 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UNODC는 2023년에만 아편 약 1080톤이 생산되어 아편 경제를 통한 추정 가치는 10억에서 24억 달러로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가장 수익성이 좋은 무역 상품으로 알려져 샨주에서는 미얀마 전체 아편 재배 면적의 8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미얀마 전역에서 대학 수능 평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선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지만 교전이 발생하는 지역의 학생들은 많은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영 언론사에 따르면 3월 11일 미얀마 전역 841개 시험장에서 총 12만 8,801명의 학생들이 국어 과목에 응시를 하였으며 1만 7,722명이 결석을 하여 87.90% 응시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꺼야주의 대부분의 타운십은 교전이 벌어지고 있어 이 지역에서는 전혀 대학 수능 평가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샨주 북부에 있는 학생 절반 이상이 시험을 치지 못했습니다. 라카인주에서는 시험 첫날 시험장에 포탄이 떨어져 시험을 보던 학생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습니다. 라카인주에서는 69개 시험장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아라칸 아미에게 계속 점령당하고 있어 시험장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023년 대학 수능 평가에서는 미얀마 전역에서 약 16만 1천 명이 응시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국가관리위원회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응시에 학생이 줄었다고 오보를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2023년 시험의 경우 2022년 대학 수능평가에서 불합격했거나 응시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시험이었으며 일반적으로 대학 수능평가를 응시하기 위해선 변경된 커리큘럼에 따라 고등학교를 추가 1년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응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와 쿠데타가 발생하기 이전 2년 동안은 3분의 2 이상이 불합격하면서 대학 수능평가 합격률은 역대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가관리위원회가 진행한 대학 수능평가 합격률은 2021년 22년 47%, 2022년 23년 68%로 급등하기 시작하였습니다.